모르셨지요? 한국은 선진국 행세를 하는 중국 속국입니다. 중국 전문가로 활동 중인 독일의 유명한 기자가 유럽에 한국의 실체를 까발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 행세를 하는 후진국일 뿐이며 중국의 도시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 말자 바로 그 실체를 파악하며 충격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제 이름은 레나 슈미트이고 독일에서 온 기자예요. 지난 3년간 베이징에 살면서 독일에 있는 신문사에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해 글을 써왔어요. 저는 항상 사물을 분명하게 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중국과 그 주변국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어쩌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인 동료들은 사석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굉장히 열광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그런 드라마는 유치하고 볼 가치가 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또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과 정부가 통제하는 뉴스에서 말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을 정말로 뒤흔든 것은 어느 대학 강의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외국에서 온 교수가 강연을 했는데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더 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교수는 틀렸고 중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그 교수의 말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높게 솟은 인상적인 건물들과 정말 빠른 기차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대기 오염도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매우 부유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것도 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 정말 다른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몇 년간 아시아에 살았지만 중국의 작은 이웃 나라인 한국에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기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믿기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한국이 정말 몇몇 면에서 중국보다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떠도는 이야기일 뿐일까요?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작은 나라가 크고 강력한 중국보다 더 잘하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짐을 싸면서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종종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말하거나 한국 문화는 얕고 외모에만 신경 쓴다고 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도 봤어요.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요. 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궁금했어요. 제가 들었던 것처럼 거리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더럽고 혼란스러울까요? 외국인 기자에게 친절할까요?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사는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비행기에 탔을 때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가 언어를 모르는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것이 두려웠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대됐어요.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보게 될 모든 것을 정말 잘 살펴보리라 다짐했어요. 이 여행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중국에서 들었던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어느 쪽이든 분명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보며 점점 작아지는 베이징을 바라봤어요.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제 스스로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공책을 펴서 새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그 질문 아래 쓸 것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빨리 시작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가까워질수록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 바다에는 작은 섬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고 그 모습이 예쁘다고 느껴졌죠. 하지만 예쁜 것들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너무 성급히 판단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죠. 그런데 정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모든 게 너무나도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혼란스럽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죠.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스크린들이 방문객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쉽게 안내해줬어요. 이민국을 통과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은 제가 중국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 같았죠. 짐을 기다리면서 모든 좌석마다 있는 충전소와 다양한 종류의 콘센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놀랐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좌석도 창문도 반짝반짝했죠. 예전에 중국에서 탔던 기차들에서는 흔히 보던 먼지나 쓰레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사탕 껍질을 특별히 마련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죠. 하지만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서울역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제가 본 도시는 정말 신구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이 정성스럽게 관리된 오래된 건물들 옆에 서 있었고 거리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와 횡단보도도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저는 감탄하면서도 약간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처음 인상은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켰죠. 분명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들이 나올 거라 믿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도시를 탐험하기 위해 노트북을 챙겼어요. 분주한 거리들을 걸으며 풍경과 소리에 빠져들었어요. 길거리 음식점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간식을 팔고 있었고 카페 밖에서는 친구들끼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디를 보든 활기차고 번성하는 도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의 균열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거리의 쓰레기나 무례한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놀랍게도 비판할 만한 점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어 보였고 줄을 설 때도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번엔 좀 더 덜 세련된 도시의 면모를 보기 위해 현지 시장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공간에서 신선한 농산물과 수공 예품이 가득했어요. 상인들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일부는 저를 환영하기 위해 영어 문구를 시도하기까지 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것에 신이 났고 한국은 어떻게 진보와 삶의 질을 조화롭게 섞어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고 조금은 방어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 이곳이 이렇게 좋다면 왜 그동안 더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요? 저는 중국의 성장에 대해 썼던 기사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죠. 겉모습을 넘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를 검토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기자로서의 제 역할은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며칠 동안의 계획을 세웠어요.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다양한 동네를 방문하며 반짝이는 겉모습 뒤에 있는 진짜 한국을 찾아볼 생각이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처음 인상이 끝까지 맞아떨어질까요? 아니면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 아래 숨겨진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 시각을 영원히 바꿀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물론 도시가 깨끗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건 알겠지만 저는 여전히 문제를 찾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제 일은 반짝이는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공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틀림없이 문제점을 발견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의료 시스템은 부유한 나라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분명히 사람들로 가득 찬 대기실과 낡은 장비들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에 가까웠거든요. 로비는 크고 밝았고 환자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디지털 화면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어요. 정보 데스크로 다가가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데스크에 있던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투어를 원하시나요? 그 후에 보게 된 장면들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병원의 모든 부분이 최신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로봇이 수술을 돕고 있었고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환자들과 의사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도 있었어요. 하지만 단지 기계들만이 놀라웠던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 역시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간호사는 한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친절히 도와주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한 의사가 걱정스러워하는 엄마에게 복잡한 수술을 3D 모델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들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병원이 특별한가요?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아니면 다른 한국 병원들도 다 이런가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모두를 돌보려고 노력해요 라고요. 사람들이 건강해야 나라 전체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중국에서 봤던 병원들이 떠올랐어요. 긴 대기시간, 붐비는 대기실, 늘 바쁘게 보였던 의사들. 이곳은 너무나 달랐어요. 투어의 마지막에는 연구구역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과학자들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연구자들은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라고 가이드가 말했어요. 예전에 한국의 의료 연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던 중국 친구가 생각났어요. 이제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을 나설 때 제 머리는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좋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가 사람들을 돌보고 발전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안에 무언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단지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많이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인구도 적고 땅도 좁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 걸까?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문제를 찾으러 왔지만 그 대신 영감을 발견한 거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을 계획하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중요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보와 성공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 제가 배운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병원에 다녀온 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정말 설레기 시작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이 흥미로운 나라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사명감이 들었거든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고 내가 알던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서울의 한 바쁜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곳은 제가 본 다른 사무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젊은이들이 책상에 앉아 자신들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에너지와 창의성이 넘쳐났죠. 그곳에서 민주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막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시작한 참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꿈을 크게 꾸라고 배워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녀가 말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걸 실현시키고 전 세계와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민주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 후로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태도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하고, 예술가들은 전통 공예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어요.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항상 새로운 발명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운이 아니었어요. 정부는 교육, 연구, 그리고 도로와 다리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돈을 썼어요. 학교,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었고 이 협력이 한국을 빠르게 발전시켰어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김 교수님을 만나봤어요.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녹차를 마시며 한국의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건해야 했어요. 우리는 팔 수 있는 석유나 금 같은 자원이 없었기에 사람에게 투자하기로 했어요. 교육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었죠. 그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곧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됐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김 교수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한 게 아니었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세계와 나누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한국 드라마, K-팝 음악, 심지어 우리의 음식까지 이 모든 것이 세계 각국과 친구가 되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방법이 되었어요. 저는 중국 친구들이 몰래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와 어디서나 들려오는 K-팝 노래들을 떠올렸어요.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게 한국의 영리한 계획의 일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아주 성공적이었죠. 서울의 높은 빌딩들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보며 마침내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를 내다본 치밀한 계획, 노력, 그리고 비전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종종 중국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만 가지고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흥분된 마음으로 노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마치 전 세계에 공유해야 할 이야기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여정은 모두에게 교훈을 줄 수 있었어요. 사람에게 투자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한 나라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저는 컴퓨터 자판 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문제를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영감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에 도전하며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와서 인상적인 것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제는 평범한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숫자나 통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한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삶에 대해 배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78세 정화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식탁에 앉으라고 하셨죠. 비빔밥 좋아하시죠? 하시며 밥 위에 색색의 채소와 고기가 얹어진 그릇을 제 앞에 내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손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화 할머니는 한국전쟁 이후에 겪었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당시에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실 때 할머니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음식도 좋은 학교도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저는 할머니의 소박한 아파트를 둘러보다가 창밖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을 떠올렸어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정화 할머니는 자녀들 이야기를 하실 때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엔지니어고 딸은 사업을 해요. 제가 꿈꾸지도 못한 기회를 아이들이 누리고 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발전했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항상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죠. 비슷한 이야기를 대학생들과 만나면서도 들을 수 있었어요. 바쁜 카페에서 만난 이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넘쳤고 그들의 꿈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낙관적이었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수연이는 그린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회사를 창업할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해줬어요. 우리는 자원이 많지 않은 작은 나라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자원을 똑똑하게 사용해야 하죠. 저는 한국과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친구 민호가 말에 끼어들었어요. 저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가 말했어요. K- 드라마나 K-팝도 유명하지만 한국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한국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이 단지 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더 큰, 연결된 세계의 일부로 보고 있었고 그들의 꿈은 국경에 한정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 서울 외곽의 한 농장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첨단 장비와 전통 농기구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땅에서 여러 세대 동안 농사를 지어온 박 씨가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나은 농사를 위해 컴퓨터와 로봇을 사용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일부 옛날 방식도 유지해요.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자신의 나라가 변하는 것을 지켜본 정화 할머니부터 야망 넘치는 학생들, 미래를 내다보는 농부들까지 모든 한국인들에게는 열심히 일하고 혁신하려는 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멋진 건물과 기술도 있죠. 하지만 진짜로 나라를 변화시킨 것은 사람들 그들의 태도, 근면한 윤리, 그리고 적응력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기사에 쓸 자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떠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사람들이 협력하여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한 나라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교훈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투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면서도 그들의 뿌리를 잊지 않을 때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지금 제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떠올랐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생각들이 참 어리석게 느껴져요. 한국은 단순히 저를 놀라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발전이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기사를 어떻게 쓸지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기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글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단순히 숫자나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전하고 싶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그 독특한 조화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유럽 사람들에게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어요. 그저 돈이나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온 나라가 하나 되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5가지 중요한 교훈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1.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한국은 사람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요. 모두가 항상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요. 2. 혁신이 곳곳에 있어요. 병원에서, 농장에서, 대기업에서까지 모두가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3.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요. 4. 한국은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잘 잡았어요. 현대적인 도시도 있지만 동시에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겨요. 5.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정말 능해요.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내는 힘이 있어요. 기사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제 기사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였어요. 사회가 더 나아지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중국에 있을 때 들었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곳 사람들은 종종 한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큰 실수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가까운 이웃에게서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었죠. 기사가 출판되자 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쓴 글에 놀랐고 아시아의 국가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작은 나라들도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기사가 나온 후 수많은 이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글을 정말 좋아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이메일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 몇 주 후 서울에서 만났던 젊은 기업가 민주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제 기사를 온라인으로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민주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보는 게 참 신기하네요. 덕분에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롭게 감사하게 됐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더 깊이 들여다보고 언제든지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책상에 앉아 민주에게서 온 이메일을 보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가 쓴 기사에 대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특별한 것을 받고 이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의무가 제게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엄청난 변화를 겪어온 할머니, 큰 꿈을 가진 학생들, 첨단 기술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 그들 모두가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기자로서의 제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자주 오해하는 세상에서 다양한 장소와 문화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기사를 계획하면서 저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할 수 있길 바랐어요. 어쩌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